최근에 우리나라 옆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한복을 포함해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자신 거라고 하는 나라 중국. 사실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으면 중국 아래에 위치한 조그만한 섬, 중국에 비해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대만에 방문하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에 비해서 작은 대만섬에 많은 중국의 문화유산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7년 중국에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싶은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국공내전을 일으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이 대륙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마오쩌둥은 수족까지 버리면서 험한 삶 속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을 대부분 차지한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했고, 산에 숨어있는 공산당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속에 숨어있던 공산당이 게릴라로 인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1937년 중국을 너무 차지하고 싶은 일본이 노고교 사건이라는 자작으로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제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마오쩌둥과 장제스도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중국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그들은 일단 일본으로부터 중국을 구하자며 둘이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세한 화력과 병력들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금방 함락될 것이라고 걱정한 장제스는 나라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문물이 없이 살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하며 장제스의 주도 아래 중국의 주요 문화재들을 중국 각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협동으로 3개월이면 중국 대륙을 차지한다는 일본은 침략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던 1945년 자신들의 힘도 모르고 미국에게 도전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해구를 두 방울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매우 기뻐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중국 대륙을 걱정한 이 둘은 회담을 소집하였고 서로에 대한 공격 행위를 자제하자며 평화롭게 끝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숨어 있었죠. 결국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장비들과 추가적인 장비를 지원받던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었죠. 초반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공산당을 손쉽게 밀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험한 삶 속에서의 저항은 매우 거셌습니다. 또한 초반에 유리했던 중화민국은 전선을 잘못 펼치는 등 무리한 전투를 감행하다가 공산당의 반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맙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장제스는 다시 한번 병력을 모아서 공산당을 토벌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토화된 중국 본토에서 부패한 정부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생각 없이 공산당을 없애기만 하려는 장제스에게 인민들은 등을 돌렸죠. 이와 반대로 공산당은 오히려 인민들로부터 큰 환영과 지원을 받으며 중화민국을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뒤집어지자 장제스는 급히 유물수송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을 피해 흩어났다가 베이징에 다시 모인 문화재들이 공산당한테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피난시켜야 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다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기에 문화재를 대만으로 이송하고자 했죠. 장제스는 어차피 중국 대륙을 다시 차지한다는 생각에 많은 문화재 중 25%에 해당하는 최고급들만 고르고 골라 챙겨가게 됩니다. 한편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 입성한 마오쩌둥은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이징 자금성에 들어간 마오쩌둥은 놀라게 됩니다. 자금성 안에 있어야 할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물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지방들의 박물관들도 이미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만에는 유물이 있지만 고궁이 없고 베이징에는 고궁이 있어도 유물이 없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대만의 유물들을 안전하게 이종시킨 장제스는 다시 한번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민심과 전세는 다시 한번 잡기 힘들었고 수없이 패배를 하여 결국 대만섬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 본토에 대한 수복 계획도 좌절되고 말죠. 하지만 줄어든 땅덩이와 달리 수많은 문화재를 대만으로 옮긴 게 시간이 흐르자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을 주축으로 한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대륙 안에 존재하는 문화유산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구의 창시자인 공자의 묘와 청나라 시절에 있던 문화유산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본토에 있던 문화재들이 사라지자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져온 문화유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현재 세계 4대 박물관에 손꼽히는 국립고금 박물관을 세워 자금성에서 가져온 청나라들의 보물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인증해주는 문화 역사들이 대만의 자랑이 되었죠. 그로 인해 중국의 화려한 역사를 즐기려면 대만에 방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불법 점거라는 중국도 이 문화유산들에 한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실정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A군의 세계사, 중국의 중요 문화유산들이 대만섬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